안녕하십니까. 김성경 아나운서님의 팔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 진행을 아주 깔끔하고 매끄럽게 잘 하시는 분이시죠. 아시다시피 배우 김성령님의 동생분이고 두 분이 자매관입니다. 한 분은 성령이고 한 분은 성경이네요. 종교적인 색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름인데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부모님에서 태어나신 자매지만은 팔자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령님의 팔자는 정미년에 이민 월에 또 계묘 일진입니다. 시간은 모릅니다. 그래도 이 팔자는 풀립니다. 인묘가 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묘미도 목이 되어 있습니다. 정임도 목입니다. 월령이 목이고 지지의 목세가 왕하기 때문에 화목을 합니다. 임수와 정화가 목으로 바뀌었다. 팔자의 전반적인 기세가 목이 뒤덮고 있습니다. 목세가 왕합니다. 이 개수는 부드럽습니다. 유연합니다. 오원개형 게이지다. 주변 환경에 유연하게 따라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 맞춰준다. 맞장구를 잘 쳐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수생목해서 내가 낳은 자식, 즉 내 알을 끊임 없이 따라가는 팔자다. 그래서 이 팔자가 종합격의 팔자입니다. 종합격으로 성격이 됐다는 뜻이에요. 성격은 바로 기격입니다. 기격이라는 것은 내가 일상 삶에서도 기함을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상관격의 팔자인데 상관이 얼마든지 기해질 수가 있죠. 상관은 예술 예능이란 말이에요. 예능이잖아요. 배우니까. 자, 그런 반면에 성경님의 팔자는 월봉인수, 월의 인수를 만나서 교육, 방송, 미디어와 관련이 깊은 팔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님은 병하고 성령님은 개수입니다. 가장 강한 에너지와 가장 부드러운 에너지가 만났습니다. 오양, 개양, 병이체, 오음, 개음, 개이지. 병화와 개수는 사이가 그다지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소원한 적이 있었다라고 방송에서 고백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의 글자도 성령님은 이 영자를 쓰는데 이것은 방울영자입니다. 방울은 소리가 아름답죠.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청아합니다. 방울은 고양이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답니다. 고양이 상이죠. 현대 여성들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귀여운 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기의 상이다. 자, 그런 반면에 이 방울은 팔자의 격이 만약에 파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방울을 한다는 무속인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글자 선택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글자는 그 뜻대로 운세를 끌어들이는 인동력, 파워가,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경림은 어떨까요? 날일자와 서울경자의 합성자입니다. 서울 하늘 위가 태양이 뜨시는 굉장히 화창한 날씨죠. 맞죠? 서울에서 이 볕경자잖아요. 볕. 서울에서 빛을 본다, 성공한다 이런 팔자죠. 서울 하늘이 맑으니까 어때요? 구경 다니는 사람이 많고 활동적입니다. 유람을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팔자가 아니라 이름은 두화의 이름입니다. 두화의 이름은 이성인연이 바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벼시니까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그림자가 있어서 어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글자에 네모난 모양들이 많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멱사자를 뜻합니다. 40대 이후로 발복을 하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팔자를 보겠습니다. 병화, 맹렬, 기상, 모설. 병화는 오양, 개양, 병이치에서 맹렬한 기세의 태양 에너지입니다. 맹렬 여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삶을 열정적으로 사는 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모순행한 서리와 눈조차도 태양을 보게 되면 부질없이 다 녹아버린다. 그렇다면 팔자의 환경이 좋아진다 이런 뜻이죠. 정월용임 경신위조. 자, 정월달 병화가 임수를 용신으로 쓰고 경금과 신금으로서 금생수하면서 임수를 도와준다. 이것을 위조, 도울조자입니다. 자, 이 팔자는 경금, 신금이 없지만은 임수가 세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용신을 쓸 수 있습니다. 정월달에 병화가 용임을 해서 부양을 합니다. 양을, 즉 태양을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천화, 하늘은 화창하고 땅은 윤택해질 것입니다. 만물이 생육되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화윤한 팔자다. 그래서 내 삶이 윤택하다, 풍부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을 팔자 용어로서는 수보양강이라고 합니다. 물이 보했다, 즉 도왔다. 무엇을? 태양을. 태양은 원래 빛나는 존재인데 더욱더 빛을 바라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이 물상학적으로 정리한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강휘상령이라고 합니다. 강물에 비쳐서 그 빛이 휘황찬란하다. 여기는 휘죠. 여기는 영입니다. 휘용청, 밝은 날씨다. 자, 이제 이것을 격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월의 인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수용살로서 성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 용은 강약의 용신이 아니고요. 격을 성격시키는 상신을 뜻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분이 안 되면 대체로 용신과 상신이 비슷할 경우가 상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갑니다만은 성격이라는 것은 팔자의 귀를 주관하는 겁니다. 팔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아니면 천한지를 보는 것인데 성격이 된 상신이니까 이것은 뭡니까? 팔자시 재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상 역할을 하는 거죠. 가만히 팔자를 들여다보면은 천간에 간목이 떠서 살인 상생이 돼. 이거야말로 이제 뭡니까? 강약의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중합니다. 살중용이 인이죠. 살이라는 것은 고난을 뜻하고 한때 고난이 있고 인은 뭡니까? 성공을 뜻하는 겁니다. 자, 고난 없는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인수용살 살인상생은 편인, 월지가 편인격의 팔자인데 월지격이라는 것은 팔자의 상품성을 뜻합니다. 상품의 종류와 상품의 고저, 고급 상품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뜻하는 등급을 뜻하는 겁니다. 편인은 교육을 뜻하는 거죠. 교육입니다. 문예, 창작, 출판, 신문, 언론, 방송, 즉 미디어. 교육학을 전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미디어학을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된 것입니다. 자, 팔자에서 작용하는 에너지는 그 사람의 심리를 불러일으켜서 자연스럽게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바탕 이 세상을 살고 가지만은 결국은 팔자라는 시나리오 안에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양인합살 살인상정. 시에 오화가 있는데 이게 양인이죠. 월 다음으로 강한 것이 양인인데 양인은 오중의 정화, 즉 급제에 3개 정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살시켜야 되는데 천간에 임수가 있어서 양인이 합의됐단 말이에요. 양인 합살이 되겠죠. 양인과 가까이 오는 임수일수록 나와 인연이 있는 남편입니다. 멀리 있는 남편은 인연이 없는 겁니다. 양인은 인입니다. 칼날 인자, 날카로운 칼날 인자입니다. 이것은 칼입니다. 칼이고 무기를 뜻합니다. 무기, 즉 도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살은 말 그대로 살입니다. 살도 내 몸을 해치는 거죠. 근데 이 살은 관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직위가 있습니다. 직책이 있는 거죠. 이것은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귀가, 다시 말해 권위가 높아지는 거죠. 권위가. 일단 무인의 팔자고 남성과 같은 그런 기질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인은 합살해야만이 귀하게 되는 겁니다. 양은 이때는 플러스란 뜻입니다. 태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팔자에서 양은 플러스라는 개념입니다. 양인이 합살하게 되면 이것을 살과 인이 상정 서로 간에 나쁜 작용을 멈췄다. 즉 평화 협정을 맺다. 정전 협정을 맺어서 평화가 온 거죠. 팔자에. 그런데 이 평화가 언젠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자가 건강이나 삶에 대한 이성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있는 거죠. 언제? 양인은 혐오한다. 합과 충을. 아니 좀 전에 정임합을 해서 양인 합살이라는 그게 아니라요. 지지해서 합. 청강끼리 합이 아니라 좌우충을 한다든지 오미합을 한다든지 인호술 합을 할 때 양인이 멈추면 이때는 살이 난동을 피면서 치게 돼 있고 살이 멈추면 양인이 또 내 몸에 흠집을 내게 돼 있습니다. 살인상정을 다른 말로 살인균정이다. 균형을 잡아서 정전협정을 맺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 이혼이 어떻습니까? 좌우충을 하게 되면 좀 안 좋죠. 이때 몸을 많이 다칩니다. 무릎을 다칩니다. 무릎을 다치는 이유는 자 춘생해자 하니까 급각살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정인 당교관살이 나타났죠. 자 이때 칼을 대고 이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팔자에서 가장 약한 경금이 아니라 금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경금이 여기 떠서 들어왔잖아요. 장이란 말이 맹장 수순에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이 대운에서 살짝 칼을 댔으니 어디다 댔습니까? 인수에다 댔잖아요. 경금이 와서 됐으니까 쌍꺼풀 수술 같은 것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수도 양인을 차고 있죠. 양인을 차고 있는데 임수가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중의 병화를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자매강강하니 잉여동부입니다. 즉 내 남편이 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양인이 합살되고 있으니까 이때 양인이 춤을 추니까 내 남편 별자리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칼을 댈 정도로 심한 중환병을 만나서 결국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 남편을 보게 되면 임수가 인목을 타고 있습니다. 나와 착 붙어 있죠. 자, 인중에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으면 식신생재입니다. 임수 입장에서 게다가 이것은 인목은 뭡니까? 신자진 신충하는 역마거든요. 운수 사업을 하는 갑부를 만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팔자에서 성격되는 기를 짜는 요인은 뭡니까? 바로 인수용살이고요. 살중용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인합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다 팔자를 성격시키면서 귀를 짜는 이것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행만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정작 귀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평범한 사람일지 부귀 빈천 수요를 장담할 수가 없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팔자는 건강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부와 건강에 대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자, 이성인연을 한번 볼까요? 부부연을 읽어보고요. 명암부지 간살 혼장 이성인연 속변열에 속히 변하는 것이 마치 벼락치듯이 빠르구나. 첫째, 이 팔자는 이성인연이 좀 약합니다. 명안부집이 되어 있어요. 명으로 암으로 남편의 별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성이 직결되는데 명관은 바로 여기 있고 암관은 지지에 있는 자수들입니다. 두 번째, 관살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면 다부지상이다. 자, 이것은 살이고 지지는 관입니다. 세 번째, 일시상충입니다. 일시상충하는 계상쌍방이라고 있습니다. 상은 치마상자인데 치마를 양집에 걸어본다 이런 뜻이죠. 네 번째, 팔자양인 필중원이라고 있습니다. 필중원 반드시 중복 결혼을 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옛날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죠. 일부 종사할 때는. 지금은 현대적으로는 바뀌었습니다. 이 개념이요. 구태여 안 맞는 사람과 평생을 같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헤어지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성 인연이 좋은 겁니다. 남자복이 터졌어요. 자, 이런 반면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부성인묘죠. 부성인묘 하면은 원왕강로로 했잖아요. 올해 진토가 들어서 임수인 부성을 인묘시키는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남편의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연전희신, 올해를 뜻한 연전희신 신축결사. 이는 제비연자, 제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해다. 자, 인수가 희신으로 들어왔으니까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문서입니다. 문서는 계약을 뜻하고 옛날 개념으로 신축, 집을 새로 짓는 거죠. 신축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계약사에 좋죠. 내가 추진하는 일에 또 결사입니다. 남자 같으면 회사를 조직한다. 이런 데 다 기쁜 일이 있다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 올해 운이 운수 대통입니다. 자, 그런데 신대운에 와 있죠. 신대운에 오면 인목과 인신충형을 하는데 팔자가 전부 양으로 짜인데 양이 인신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바로 동해서입니다. 이게 충이 대해서 오히려 발전을 하는 그런 현상에 충발하는 그런 해거든요. 이 대운이거든요. 대운입니다. 근데 갑진년에서는 건드리지 않잖아요. 건드리지 않아서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내년에 을사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없던 글자가 나타나는 게 이게 허일대용이란 말이에요. 허일대용이 되면 형살이 동한 겁니다. 형살이 동하면 이 간목이 인중의 간목이 가장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신중의 경금이 각경충, 사중의 경금이 각경충을 하니까 이 간목이 뭡니까? 바로 모친의 별이거든요. 모친의 신상의 건강상 염려가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충이 돼서 개고됩니다. 경금과 이 경금이 을목을 합을 해서 합글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정식적으로 정인이기 때문에 진짜 모친이 사라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년에는 모친의 건강에 대해서 형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팔자는 기능성 위장병이 생기기 쉽겠네요. 춘토는 헛도라고 그랬잖아요. 자, 금이 약한 게 대장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결국 소화 기관이 약하다. 이 리스크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팔자에서요. 자, 여기까지 김성경 아나운서님의 팔자와 간단한 신수 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